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일주일 정도 있으면 2025년이 지나갑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했지 후회도 있고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6월에 상반기 책을 한 권 냈죠. You are doing amazing이라는 자폐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 격려하는 메시지와 저의 삶을, 그 생활, 그동안 아이를 기르면서 경험했던 것들로 인한 책들을 냈었고요. 또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이 12월 달에는 두 번의 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코리안 아메리칸 그 교포들 사진가들과 전시회를 한 번 했고요. 또 라스트 윅에는 미국 작가들과 하는 전시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올해가 굉장히 깊이 어떤 성취감이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성취감이 있었던 한 해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밖에는 일반 서점에는 트렌드 2026 뭐 이렇게 해서 내년 유행이나 이런 걸 예측해보는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자폐 커뮤니티에는 내년에 어떤 것을 유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어떻게 됐냐면 여태까지는 어웨어런스예요. 자폐 인식 개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브합니다. 자폐의 받아들임 그리고 적용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자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어웨어런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acceptance, 받아들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유는 자폐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죠? 그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미국도 자폐 진단소 특히 성인 자폐 진단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인식 개선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포용해주고 그들의 자폐임을 받아주고 전인적인 접근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지금 이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이전부터 계속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에 들어서는 받아들임으로 가자라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이제 양보다 질로 가죠. 보통 자폐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도 그랬고 보험회사에서 몇 시간 받았어? 그래,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기준으로 40시간 줬어? 막 이래요. 30시간 줬어? 우리 애는 15시간 받았어? 이래, 일주일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적인 양보다 질로 치료하자라 그래요. 라이프 스킬에 포커스한 행동 교정 치료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2026년도에 이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희 같이 부족한 친구들 여러 개 다 하죠.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무슨 ABA 뭐 그다음에 놀이 치료 뭐 등등등을 다 하는데 이것들이 한 사람의 인격, 그 인간 자체에 포커스를 해서 이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치료법으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스피치 하지만 스피치에서 한 거를 ABA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들이 정보를 쉐어하고 작업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BI와 스피치, 작업치료 다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이 아이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지는
그런 거를 2026년에는 자폐 커뮤니티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막 공부해놓고 막 써놔서 정확하게 지금 저도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바쁘니까. 어쨌든, 그냥 대략 이렇게 브리플리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폐인들이 직장을 갈 때 단순히 이들의 그냥 직원으로서 이들이 잘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번아웃 되지 않게 예방을 한다 이거죠.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폐인들 특히 성인 자폐라든가 이분들은 마스킹 한다 그러죠. 자기의 자폐를 감추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일을 하니까 그 프레셔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람이 자폐인으로서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직장들에서도 이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이 확정되고 발전돼 갈 수 있다는 게 2026의 트렌드의 예측입니다. 자폐 커뮤니티의 예측이에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폐인들이 성인들이 집에 와서 다 풀어요.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왜냐하면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살다가 집에 오면 그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데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직장이나 사회 커뮤니티는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acceptance, 수용을 해야 되고요. access,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dignity, 존엄성을 줘야 되고 excitement을 제공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자폐 커뮤니티, 자폐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회사는 이 네 가지를 핵심 가치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막 그 운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2026년에는 이 운동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수용, 두 번째, 접근성, 세 번째, 존엄성, 그리고 익사이먼, 활력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그 자폐인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능력 안에서 이 사회적 시설이나 직장 내 시설, 그 직장 내 그거를 자유롭게 액세스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써서 인간적으로 존엄을 받고 또 그들이 존엄을 받으니까 존중을 받으니까 회사 가는 게 즐겁고 거기에는 이 회사 갔더니 나를 잘 받아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혹은 주어진 일들을 할 때 액세스가 쉬워지고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받고 그러니 이 자폐인 스스로도 즐겁고 익사이먼 되니까 그래서 직장 내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2026년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이제 디지털 진단이라고 그러죠. AI 기반으로 그 아이들의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이제 표준화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조기 진단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임상 단계의 실험에 있는 재생 연구, 그러니까 줄기세포 연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치료, 신경학적 치료들이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전환점을 맞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단순히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중에 한두 개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집에 앉아서 all kinds of 여러 가지 그 자폐 커뮤니티들의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폐인들이나 자폐인 가족들이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 우리 혹은 우리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쫓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나 그 보호자들은 그래야 현재 우리에게 닥친 많은 그 소스, 그러니까 정보나 자료들이 그 중에 100개 중에 한두 개라도 혹은 10개 정도라도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 맞는 거를 받아들여서 어플라이, 적용해보고
나아지고 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어떤 자폐가 낫기보다는 자폐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개선이 되어지는 것이 2026년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자폐인들 중에는 말씀도 하시고 약간의 사회적 관계가 없고 조금 어눌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주 1회 온라인 상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연속적 케어가 더 다양하고 확대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액세스가 때로는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2020년 그게 더 확대되어지고 액세스가 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약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ADHD 분야는 사실 저희 애도 ADHD 약을 먹여봤는데요. 같은 양의 도수, 같은 약이라도 약 투여 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걸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쉬워지는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말은 쉽지만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 통일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립생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미국 기준이에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장애를 키워보지 않아서 한국에 계신 커뮤니티들에 계신 어머니들 혹은 아버님들 얘기를 듣고 제가 나눠보면 한국도 조금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점점 더 이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저희 아이가 어려서 받아보질 못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이 채널을 운영한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도 여기다 쉐어할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저희 아이가 아직은 어리고 마이너고 티네이저라서 부모님 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게 더 많은데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역이라든가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 독립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폐인들을 대할 때 자폐인들 없이 자폐인을 얘기하는 건 조금 모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트렌드는 셀프 어드보케시가 요즘 사실은 그게 2026년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제가 얼마 전에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다녀왔거든요. 자기 결정 프로그램, 즉 자폐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아주 중증 장애인들, 즉 인지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다 결정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말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조금 부족하고 어눌하지만 자기 걸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가디언이나 보호자의 역할은 서포터로 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거를 더 사회보장국에서 푸시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라고. 부모님들의 개입보다 보호자의 개입보다 자폐인 스스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로 보호자들을 빼는 것 같아요. 앞으로 2026년도에는 그 부분이 변화가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 컨퍼런스에 가서 들었을 때 리저널 센터 지역 사회보장국은 이거를 계속 강조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학, 교육, 고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 내 이런 거에서 이런 신경 다양성, 뉴로 다이버시티 커뮤니티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내년에 워싱턴 DC에서 있는 컨퍼런스를 가려고
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초중증, 제가 항상 얘기하는 Profound Autism Community를 위한 그 컨퍼런스인데요. 저도 거기 가서 부족하지만 제 목소리를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요. 뭐 제가 브리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제 거를 이 영상을 기반으로 유튜브나 뭐 AI 좀 찾아보시면 더 많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조금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보시고 저는 이런 변화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자폐인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니까 서로 협력해서 도움을 받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